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도시 공간 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동시몬설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중심지는 도심이죠.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니까 중심지라는 건 도시의 중심이에요. 그럼 도시의 중심이 도시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도시 문제인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게 아니라 많아지죠. 도시 문제는 커집니다. 도심이.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 선행이론. 부채선자 기억나시면 돼요. 선호하다 기억나시면 되죠.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교통망의 축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교통의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2번이 맞네요. 3번. 다핵심 이론이 있어요. 다헤헤 해리스와 울만. 다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두 가지 이론이 합쳐졌다.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 그래서 다액의 발생 요인으로 유사활동, 동종업종 간의 분산 지향성이 아니라 몰려있어서 집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몰렸던 거예요. 집적 이익. 그 다음 이질활동 간의 이종업종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 같이 있지 않고 흩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얘는 이해상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3번도 틀렸네요. 4번.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교통의 발달이 분명히 도시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런데 소득 증가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소득이 증가되면 양평 나가서 별장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억해보세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되면 더 외곽으로 빠져나간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득의 증가와 관계없다. 그래서 얘는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자파점 세탁소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세탁의 거리, 자파의 거리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산재성 점포였고 백화점 기금속점은 도심 한복판에 몰려 있잖아요. 기금속점. 종로 3가 나가면 있다고 그랬죠? 백화점, 도심 한복판에 명동에 몰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집 심성 점포였죠. 집재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를 구분하는 방법이 몰리면 집합이었습니다. 집자가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배우지 중심지에 몰리면 집심성 점포였어요. 그냥 한 곳에 몰리면 얘는 집재성 점포였죠. 그리고 국부적 중심지, 전원일기에 읍내 나가면 있는 애들. 그래서 농기구점, 비료상점, 종묘점 이런 애들이 다 어구점 이런 애들이 다 국부적 집중성 점포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유리한 것들, 얘를 산재성 점포라고 얘기했었죠. 분산. 거의 대부분의 점포는 산재성 점포였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대형이나 고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걔는 도심 한복판에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구점은 비교 선택해야 되니까 선매품이었죠. 몰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집재성 점포가 기본인데 논현동 가면 수입 가구점, 고급 가구점이 있다는 얘기했죠. 몰려져 있잖아요. 가구의 거리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걔는 집심성 점포가 됩니다. 일반 서점은 학교가 있는 곳에 몰려 있는데 집재성 점포인데 대형 서점은 강남에 반덴 루니스 교보문고 등등등이 몰려 있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2번. 도시공간 구조 및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해리스와 울만. 다해해 해리스와 울만. 왜 울만하다. 기억나실 거예요. 다익이론에서 상호 편익을 가져다 주는 활동들의 집적 지향성. 얘는 동종업종의 집적 지향성이 다액 입지의 한 가지 발생 요인이었죠. 그 다음 2번. 알론소. 기억나세요? 입찰지대 곡선 이론이네요. 그래서 이응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은 생략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가 생략됐죠? 입찰 경쟁의 결과 지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가장 높게 지불하겠다는 사람에게 토지를 이용케 해준다. 그럼 결국은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매출액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결국은 배분이 될 것이다. 그 원리였죠. 그래서 경쟁이 때문에 뭐는 소멸된다? 초과에는 빵이다. 이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입찰의 결과 초과에는 빵이 된다.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헤이그 떴어요. 그럼 뭐죠? 해마. 인어공주의 교통수단이었죠. 그래서 교통비와 지대를 따진다는 얘기했어요. 교통비가 전체 교통비가 도심은 적고 그 대신 지대는 높죠. 외가로 빠져나가면 전체 교통비는 커지고 지대는 낮아지죠. 그래서 교통비와 지대는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 다음 4번.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설, 차이, 점마, 입티 기억나시면 돼요. 지대 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의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한다.
그래서 최열등제 매출액과 해당 토지의 매출액의 차이, 그 차익이 곧 지대가 된다. 이 원리였잖아요. 그 다음 5번. 마샬 딱 뜨자마자 뭐 기억나세요? 일본 사케 준마이 기억나셔야 되죠.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 얘는 중요한 건 지대에 준한다 해서 준지대인데 기계 장비 기구는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멸되죠.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래서 준지대는 단기에는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멸한다. 이게 포인트죠. 파레토 지대 아니에요. 파경이었죠. 얘는 경제적 지대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준지대라고 외웠으니까 준마이라고 외우신 분은 5번이 틀렸다는 걸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3번.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을 골라보래요. 첫 번째, 유사한 도시활동 집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발생, 동종업 중의 직접 이익. 그 다음, 서로 다른 도시활동, 직접 불이익 발생. 그래서 이종업종은 이해상반, 서로 상호 분리. 그 다음, 도시활동 중에서 교통이나 입지적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좀 더 유리한 지역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 해리스와 울만, 결정타를 날렸네요. 다해 해리스와 울만, 다핵심 이론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봐서 누가 주창했는지를 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외웠던 거죠. 선호한다. 그럼 호이트가 주창했다 그러면 선형이론이죠. 버제스가 주창했다 그러면 동네버스, 동심원 이론. 이렇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했던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 내부 구조 이론, 입지 이론, 그리고 지대 이론. 사람 이름 많이 나온다고 버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드린 MM으로 그냥 쫙 정리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